자,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창업 경영학과가 지금 이제 마케팅을 배우고 브랜드를 배우는데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브랜드 그 인지도와 인식된 품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는 브랜드 인지도와 인식된 품질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인지도 향상과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실제 마케팅 활동에 이 브랜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지난 시간에 현대사회와 우리 창업경영학과와 브랜드와 마케팅에 대해서 연관 관계를 슬라이드 한 장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마케팅 원리를 또 한 과목으로 배우고 있으니까 어쨌든 브랜드와 마케팅 간의 관계,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에 브랜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이제 끝 시간쯤에 브랜드 지타 그 책에 있는 브랜드 네임의 어떤 그 짓는 과정, 이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 인지도라는 건 뭐냐?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는 이제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까지 쭉 설명을 했죠. 그러면 브랜드 인지도라는 거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의 어떤 범주 속에서 특정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이제 인지도라고 그럽니다. 이게 브랜드가 엄청 많지요. 지금 우리 이 현대사회는 브랜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많은 브랜드 중에 어떤 특정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인지도라고 하는데, 그 인지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알려짐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는, 전략적인 가치는 뭐가 있느냐? 제품 특성과 제품의 이미지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삼성의 갤럭시 하면 그 처음에 이 갤럭시라는 용어가 전화기를 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갤럭시 하면 뭐 은하수, 그다음에 뭐 정말 기라성처럼 이렇게 우뚝 서는 뭐 이런 그 영어 표현인데, 이게 갤럭시를 전화기로 이렇게 매치시키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삼성 갤럭시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제품이다라는 것을, 이미지를 우리는 바로 지금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이 되면 뭐를 갖냐면 친근감을 갖고 호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제품 괜찮아. 그리고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인지도라는 거죠. 그 인지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런 전략적인 가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전략들을 쓰죠.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고 심볼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브랜드도 확장을 하고,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후원도 하죠. 뭐 거기는 큰 행사, 작은 행사 가릴 거 없이 크고 작은 행사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각자 자기들의 역량에 맞게 후원도 하고, 또 체험도 시켜주고, 자꾸 반복 노출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 청운대학교도 이렇게 반복 노출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홍성에는 다양한 시내버스 같은데 뭐 이런 데도 이렇게 청운대학교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해야만 인지도가 높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인지도만 부정적으로 높이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자, 여기서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또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슬로건은 내용이 쉽고 그다음에 표현이 단순하고 어떤 단정적인,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 내용이 쉽고 표현이 간단한 이런 문장을 슬로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그 논리적인 그 사고방식을, 논리적인 행동을 요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정서에 의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잘 키운 딸 하나, 뭐 열아들 부럽지 않다. 그래서 그 아들 선호 사상, 남아 선호 사상의 남아 선호 사상을 바꿔주는 역할을 많이 했죠.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그래서 아들 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딸 하나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녀 차별이 많이 없어지고 또 뭐 성차별, 물론 지금도 뭐 성차별이나 뭐 아무튼 성폭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고, 뭐 침대는 뭐 가구가 아니다, 뭐 과학이다, 뭐 이런 거. 그 이제 기업들이 또 여러 가지 그런 슬로건을 많이 쓰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해서 뭐 유한 kim벌리 같은 데는 뭐 이렇게 기업 슬로건을 내걸고, 뭐 해찬들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합니까? 뭐 착한 사람들이 뭐 만듭니다 해가지고 뭐 해찬들 해서 뭐 자기네들 기업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기업 문화 속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자체 그 슬로건으로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브랜드 슬로건은 고향의 맛 다시다. 제가 뭐 다시다 홍보용 같은데, 그다음에 뭐 학습지 중에서도 뭐 대교 뭐 눈높이 교육, 그래서 뭐 대교 뭐 학습지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 슬로건이 있고 그 많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다양한 그 전략들이 인지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첫 번째가 제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삼성의 어떤 갤럭시랄지, 뭐 현대 자동차랄지 이렇게 하면 워낙 그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제품의 특성이나 이미지가 바로 여러분들도 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이제 최근에 많이 그 뭐라 그럴까 인지도가 높아져 가지고 보편화되어 있는데, 스타벅스가 한번 봅시다. 스타벅스는 아무튼 그 커피 매장 중에서 진하고 강렬한 그런 어떤 커피 색을 가질 수 있도록 매장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진한 커피 색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매장 분위기가 스타벅스가 이제 처음으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 또 다르게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뭔가 체험을 그 작은 도서관처럼 열린 도서관처럼 와이파이도 제공을 하고 앉아서 좀 휴식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도 좀 뭐라 그럴까 바꿔주고, 그다음에 세련된 느낌으로 이렇게 그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서 이미지를 강하게 인상시킬 수 있도록 매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스타벅스 하면 뭔가 강렬하고 호의적이고 좀좀 특별하다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 가면 휴식도 할 수 있고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고 와이파이가 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책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와이파이 제공되는 그거 가지고 뭐 검색도 하면서 뭐 이렇게 놀이도 할 수 있고, 이런 체험형 카페로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이 됐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다양한 그 이제 스타벅스의 인지도를 또 향상시키고 또 유지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경품 행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무슨 경품 행사를 합니까? 뭐 이번에는 50주년 해가지고 뭐 그 뭐야 리유저블 컵 해가지고 우리는 그 우리 스타벅스는 뭐 친환경의 가치를 내세웁니다 해서 이제 가치를 우리는 친환경 쪽으로 또 이렇게 몰고 가면서 일회용 컵을 뭐 사용을 좀 자제를 하고 다회용 컵을 쓰다 그래가지고 뭐 다회용 컵을 또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스타벅스가 이런 한정판 스타벅스의 어떤 그 브랜드 네임을 살려서 명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품을 제공을 하는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스타벅스 마케팅이라고 또 이렇게 용어를 붙였더라고요. 이 명품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야. 이걸 스타벅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 경품 가격에 맞게끔 예를 들면
커피를 뭐 300잔을 마시면 뭐 무슨 가방을 준다. 그러면 하루에 300잔을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해서 300잔을 마실 때가 되면 가방을 준다는 거였었는데, 그 가방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음? 그 가방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커피를 300잔을 주문을 해버리죠. 그리고 커피를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커피는 안 가져가고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가방만 가져가는, 이런 또 기현상이 한국에서 발생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좀 뭐 잘못된 그런 그 소비자의 소비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스타벅스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경품 행사를 좀 자제하자, 이런 뭐 데모도 하고 어쩌고 한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가치를 자꾸 높여가는, 음? 음. 그 제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 친근감과 호감을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스타벅스, 그래? 커피 맛도 괜찮고, 뭐 그 장소도 괜찮고, 거기 가면 뭐 좀 편안하게 뭐 할 수 있고, 와이파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친숙함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찾아보면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서서 친근감과 호감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거죠. 스타벅스, 그거 괜찮더라. 그리고 습관화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관여도가 낮은 제품은, 관여도라는 거는 뭐냐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제품을 구매할 때 뭐 정부 탐색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현대자동차 뭐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야, 이번에 우리 차가 수명이 다 됐는데 현대를 살까? 아니면 뭐 르노 삼성을 살까? 아니면 뭐 좀 저기 하면 벤츠를 살까? 외제차를 살까? 뭐 이렇게 좀 그다음에 뭐 지금은 뭐 차박도 많이 한다는데 뭐 스텔라형을 살까? 아니면 뭐 차박형 뭐 차를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저 화장지 하나를 사러 간다. 근데 화장지 사러 가는데 뭐 삼성 화장지를 살까? 현대 화장지를 살까? 이렇게 뭐 정보 탐색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와 같이 간단한 물건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그 물건을 사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안 하는 것. 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정도를 관여도라고 그러는데, 관여도가 낮은 제품은 자기가 알고 있는 브랜드를 사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브랜드는 그만큼 자기에게 친숙하고 자기가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써왔고 그 지금까지 사용했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자기가 자기 가족이나 자기 그 본인에게 그 제품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여도가 낮은 제품은 바로바로 이렇게 그 인지도만 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면 어떤 게 하냐면 이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해당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 제품의 특성과 성능을 안다는 거죠. 제품의 특성과 성능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단점보다는 대부분 장점을 많이 알고 있고, 단점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죠. 장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자주 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해당 제품의 장단점도 잘 알고 있고, 그 제품의 용도나 사용사의 주의사항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의 규모나 뭐 사후 서비스 등 뭐 이런 것도 대략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컴퓨터를 살 것이냐, 아니면 뭐 브랜드가 없는 그런 제품의 어떤 노트북을 살 것이냐 했을 때, 야, 그 삼성을 사면 말이야 서비스 센터가 어지간한 중소도시에 하나씩 다 있어.
그런데 비메이커, 뭐 브랜드가 없는 그런 상품을 사면 이거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에 대한 그 뭐야 대응이 이 브랜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뭘 느끼냐면 이 우리나라가 컬링이라는 것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저 컬링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죠. 그 뭐 영미하는 뭐 그런 구호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컬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패러디도 많이 나왔고 정말 저 우리 컬링 팀이 뭐라 그럴까 아무튼 그 평창 올림픽 때 굉장히 유행이 됐었던 종목이었는데 저 컬링 팀을 가지고 청소기를 저렇게 모델화 시켜서 청소기 모델로 컬링 팀을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컬링 팀하고 청소기하고 조금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거하고는 약간 그 전달 방법이 좀 독특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수의 사진을 보십시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총으로 쏘는 거지만 세 번째는 총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뭐가 좋다는 거예요? 청소기의 흡입력이 좋다는 것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우리 청소기는 이만큼 흡입력이 강하다. 좀 뭔가 메시지가 좀 차별화하고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야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슬로건 잠시 전에 그 설명드렸죠. 슬로건 뭐 예를 들면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 kim벌리 그다음에 뭐 고향의 맛 뭐 다시다 뭐 이렇게 뭐 아무튼 해서 브랜드의 슬로건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브랜드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거죠. 아주 짧은 문장으로서 긍정적이고 뭐야 그 선정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딱 닿을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어를 슬로건을 사용하는데 그 슬로건의 효과를 누리려면 기업 스스로의 업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야, 우리는 자동차는 안전하고 튼튼하고 빠르게 해야 되는데 뭐 예쁘게 만든다 하면 이건 좀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먹는 음식 같은 경우는 맛과 또 뭐를 따지겠습니까? 뭐 유기농인지 최근에 이제 그런 걸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의 맛이냐, 뭐 인공 맛이냐. 근데 야 우리 뭐 이 먹는 빵은 튼튼하고 뭐 강력하고 이런 거는 안 맞는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직관적이고 쉬운 언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 그다음에 슬로건에 걸맞는 그런 행보, 뭐 그 기업의 어떤 그 경제력이나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요렇게 해야만이 슬로건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 뭐 라이프스 굿, 올레, 뭐 KT 이렇게 간단하게 짧은 문장을 써서 자기 회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다? 슬로건이다. 이런 슬로건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벌인데요. 심벌 뭐 한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우리 청운대학교도 심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뭐 각각의 개인에게도 뭐 심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큰 기업들이나 국가나 어떤 회사나 뭐 아무튼 이런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런 건 이제 대체로 그 심벌을 많이 사용해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만들어서 뭐 호돌이도 만들고 뭐 곰돌이도 만들고 또 뭐야 뭐 그 돌고래처럼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이래서
부호나 문자나 표지나 도형으로 이렇게 사물을 표현하는 일을 뭐 심벌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비둘기를 가지고 평화라는 심벌을 부여를 하죠.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심벌을 만듭니다. 그 브랜드를 출시할 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 심벌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렇게 많은 LG, CJ, SK, 뭐 한국도로공사 뭐 이런 여러 이런 뭐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저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대부분 다 알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CWU 우리 청운대학교의 저 심벌은 과연 몇 사람이 알겠느냐. 그래서 이 심벌 브랜드를 그만큼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도 해야 되고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학교에 우리 청운대학교도 지금 저 독수리인데 또 이 독수리를 쓰는 데가 몇몇 기관이 있죠. 뭐 연세대학교도 뭐 신촌 독수리인가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 인지도 측면에서 아니 브랜드와 저게 맞는지를 한번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뭐 타당성이 있는지 뭐 분석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자, 독수리는 뭐 강하고 용맹하고 이래서 대부분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 독수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미국 경찰도 독수리를 쓰고 있어서 한국 경찰도 뭐 독수리를 쓰고 있고 그냥 군부대나 경찰이나 이런 데는 강하고 용맹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독수리 부대 뭐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대학에서 독수리를 쓴다 그러면 대학교하고 독수리하고 뭐 연관이 되는지 음? 강하고 용맹한 대학이다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운대학교의 오른쪽 사각형은 그 마름모로 된 것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힘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청색과 녹색은 뭐냐? 이게 뭐냐면 청색은 이렇게 이제 뭐 활기 있는 젊은이의 색이고 녹색은 뭐 녹색 지구 해가지고 뭐 전 세계로 지구로 뻗어나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저렇게 보면 야, 뭐 청색이 뭐 젊은이만 상징하나 뭐 바다도 푸른색이고 창공도 푸른색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즉 갤럭시가 전화기가 되듯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학교는 전에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아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아탑은 그럼 왜 상아탑이냐? 그 상아가 갖는 의미가 상아가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에 이 코끼리 상아 이 뭡니까? 코끼리 그 위쪽 어금니 이렇게 뿔처럼 나와 있는 것이 상아지 않습니까? 그럼 코끼리들은 죽을 때 일정한 장소에 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알면 상아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 그 상아를 가지고 뭐 또 여러 가지 고급 물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그런 고급품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코끼리는 죽어도 그런 고급진 상아는 남긴다. 그래서 몸은 죄송합니다. 이 몸은 썩어서 없어져도 그 상아는 남기 때문에 지식은 남는다. 그 지식은 오래도록 계속해서 남으라는 그런 뜻으로 상아탑이라고 이렇게 대학을 용어를 줬다는데 이게 좀 독수리하고 신촌 독수리나 뭐 그다음에 우리 청운대 독수리나 아무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런 심볼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인지도 향상 홍보와 이제 그 브랜드 인지도 향상 전략으로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홍보입니다. 홍보. 그러면 광고와 홍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 광고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광고고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죠. 홍보는 신제품이나 행사를 알리는 목적으로 쓰고, 광고는 비용을 지불하면 돈만 주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이건 뭐 돈 주고 한 거구만. 신뢰도가 낮을 수가 있지만, 홍보는 이거는 명확한 어떤 행사나 특정한 걸 알리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신뢰도가 비교적 높죠. 그래서 홍보는 과장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수폰을 홍보를 하는 거하고 광고를 하는 거하고는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수폰이라고 홍보가 되면은 좀 사람들이 믿겠지만, 방수폰이라고 광고가 되는 거는 정말 이 방수가 될까? 이렇게 한 번쯤 의심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홍보를 또 적절히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확장 전략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LG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죠. 삼성과 LG가 스마트폰의 대명사가 됐을 때는 그 각각의 삼성과 LG의 스마트폰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 갤럭시, 뭐 노트, 갤럭시 그냥 뭐 1, 2, 3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이 쭉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브랜드 확장이라는 겁니다. 같은 이름의 기존 브랜드의 그 뭐랄까 수식어만 더 붙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므로 인해서 홍보나 광고 비용이 홍보를 적게 하고 광고 비용을 적게 해도 그 브랜드의 인지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확장 전략을 쓴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충성 고객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상도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브랜드 지식을 활용해서 신제품을 내놓으면 그대로 그게 소비자들이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제품에 대한 성공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확장 전략도 쓴다.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행사에 후원함으로 인해서 이제 후원하게 되면 저렇게 광고가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건 뭐 LG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PPL이라고 해서 TV 드라마 소개를 할 때 이 방송 카메라가 가는 곳곳마다 그 이제 상품의 어떤 명칭이나 그 제품이나 뭐 그다음에 호칭 이렇게 불러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간접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PPL이라고 하죠.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에서 PPL 이렇게 하는데, 제품의 배치를 방송 카메라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반복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도 계속해서 그 상품이 반복해서 광고가 나오는 게 있죠. 유료 상품은 뭐 이제 광고를 안 보고 그 유튜브 고유의 어떤 그 프로그램만 보는 것도 있겠지만, 무료로 볼 때는 중간중간에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이 광고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 광고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스킵 기능을 넣어서 중간중간 뭐 자르는 기능도 이렇게 넣어서 해주고 있죠. 이와 같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설명할 거는 여러분들에게 많고 뭐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저도 지금 제 목이 1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떠들다 보면 이래서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떠들다 보니까 목이 좀 감기는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3교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다시 쉬도록 하겠습니다.